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또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황사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제주 지방의 황사는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주말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먼지만 제한다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구름만 조금 끼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의 건조주의보는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모레는 차츰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후 늦게 제주와 전남 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양도 꽤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별다른 구름은 없는 상태지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또 일부 남해안과 제주 지방에는 황사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2도, 강릉이 7.8도, 대전이 2.2도로 꽤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별다른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는 황사먼지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하강 기류를 타고서 일부가 떨어지면서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의 황사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만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그만큼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춘천이 영하 2도, 전주가 3도, 대구가 2도 정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는 춥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새벽쯤에는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차츰 흐려져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국지적으로도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금요일인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엿새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답답한 시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 지방은 황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 황사와 미세먼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구별 좀 해주십시오. 네, 황사는 중국의 북부 지역과 몽골의 건조한 황토지대에서 바람을 타고 올라간 미세한 모래 가루들이 대기 중에 있다가 이것이 하강해서 떨어지는 흙먼지입니다. 반면에 미세먼지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또 자동차 배기가스 안에 들어있는 직경 10마이크로메타 정도 되는 입자상의 물질로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에 흡착함으로써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는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만큼이나 공기질이 어떤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지방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인데요.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철원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9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영월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아침에는 꽤 춥겠습니다. 인천은 대체로 구름만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이천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0도로 일교차가 무척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내일 강원도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요즘 강원도에서는요, 시래기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시래기가 인기라는 뜻인데요. 조 의원님, 김장용 무와 다른 또 시래기 전용 무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래기를 만들기 위해서 8월 상중순에 파종하고 10월 하순에 수확하는 시래기 전용 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단무지용 무 품종 중에는 김장무보다 이 시래기의 품질도 좋고 부드럽고 영양분도 많아서 이것을 시래기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맛있는 시래기를 재배하기 위해서 어떤 무 재배 요령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시래기를 수확을 늦게 하게 되면 시래기의 수확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질겨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래기 전용 품종을 재배해야 하는데요. 파종 후에 45일 내지 60일경에 수확이 가능하고 또 무청에 엽수가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건조해서 시래기를 만들더라도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드러워서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재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품질이 우수한 무청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와 제식 밀도 등 재배지에 적합하도록 재배 관리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올해 강원도 양구군에서는요, 230농가가 무려 660톤이 넘는 건시래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양구군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 읍면동 날씨입니다. 해안면인데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서 아침에는 많이 춥다는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남면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면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네, 지난 한 달간의 양구의 평균 기온을 보시면 올해는 4.5도였습니다. 작년보다는 1.5도 정도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11월 16일에는 10도 가까이 기온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강수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73mm로 작년보다는 3배 이상이나 많았습니다. 한 달간 강수량을 그래프로 보시겠는데요. 역시 11월 8일이었습니다. 57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난 한 달 동안의 강수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네, 양구는 작년에 비해서는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확실히 많은 양을 보였습니다. 조 의원님, 양구의 이런 날씨가 농작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양구 지역은 이제 노지 재배가 거의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설 재배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기상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시설 주변에 배수로가 막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따뜻한 온도 때문에 해충들이 생존율이 높았다가 더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양구군의 시래기 생산 농가를 연결해서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하연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래기 덕장에서는 건조 작업이 한창일 텐데요. 올해 시래기 무 작황 상태는 어땠습니까? 평작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후의 변덕이 심해서 농사 짓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시래기 파종 후 여름 가뭄과 폭염으로 종자가 잘 크지 못했고 이어진 장마로 인해 종자가 쏠려 내려가 재파종하기도 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시래기 무가 가장 잘 자라기 적합한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시래기 무는 덥지 않고 선선한 날씨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비는 가끔 가뭄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내려야 하고요. 또 10월 초쯤 서리가 내릴 때 서리를 맞춰야 수확하기가 좋습니다. 보통 다른 작물들은 서리를 피해야 하는데 시래기는 서리를 맞아야지 오히려 더 좋은 품질의 시래기를 또 수확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래기 무는 아침에 서리를 맞고 오후가 되면 햇빛을 받는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면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리를 몇 번 맞도록 한 후 10월 중순 이후에 수확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이 덕장에서 시래기를 건조할 때는 어떤 환경을 갖춰야 할까요? 얼고 녹는 과정을 잘 거쳐야 시래기가 부드럽게 자연 건조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교차가 클수록 고유의 향과 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 특성을 가진 양구가 다른 지역보다 시래기 재배에 유리합니다. 네, 시래기 하면 강원도 양구를 떠오르는데 양구에서 명품 시래기가 탄생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양구는 해발 450에서 700m 고지대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아서 추위가 빨리 찾아오고 봄이 늦게 옵니다. 보통 작물들이 생育기간은 90일인데 시래기무는 60일 정도면 생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강원 양구가 시래기 재배에는 아마 최적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뜨끈한 시래기 된장국이 떠오르는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래기를 건조할 때 농가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주의점 좀 살펴주십시오. 네, 방금 우리 협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래기용 무청을 수확할 때는 첫서리가 내리고 나서 된설이 내리기 전후에 수확을 시작해서 약 60일 정도 건조를 하는데요. 시래기 무청의 끝부분의 무가 건조하면 출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무청 시래기는 자연 건조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다듬거나 삶을 단계가 필요 없도록 무청 가공 시래기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중숙시설과 그리고 진공포장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원래 시래기를 만드는 목적이 채소가 귀한 겨울철에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시래기 보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시래기는 건조 상태로 그대로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삶은 시래기는 데친 후에 물기를 꽉 짜줘서 냉동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래기를 장기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9% 이하로 유지하고 밀봉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시래기의 수분이 6%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부스러지기 쉽기 때문에 저장 중에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시래기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도 지역의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청 지방은 대체로 맑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은 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춥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충남 서천군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예산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겨울이 되면 우리도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가축들도 호흡기 질환에 자주 시달리게 됩니다. 조 의원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양돈 농가에서는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양돈 농가의 돈사 내에 일교차가 크게 되면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미돼지는 번식 능력이 그리고 새끼돼지는 면역 능력이 저하되게 되기 때문에 양돈 농가에서는 보온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윈치 커튼이나 또 모니터 또는 이런 난방 시설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보온을 해주셔야 하는데 특히 일일 온도 일교차가 10도씨 이하가 되도록
제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젖을 떼지 않은 새끼 돼지들은 더욱더 겨울철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젖을 떼지 않는 우리가 포유돈 자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끼 돼지들은 어미 돼지와 함께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가 원하는 적정한 온도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돼지방의 온도를 어미 돼지에 맞춰주고 새끼 돼지를 위해서는 보온등이나 보온 상자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젖을 뗀 이유 자돈의 경우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진 돼지방으로 옮겨서 사육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도 환경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셔야지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네, 양돈 농가뿐만이 아니라 양계 농가에서도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닭들은 저온에 노출되게 되면 폐사율이 높아지고 또 밀폐된 곳에서 닭들을 사육하다 보면 환기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해가스들이 증가하게 되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을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 양계사는 환기를 철저히 함으로써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양 관리를 잘 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지역에서 양계 농가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공주시의 내일 날씨와 함께 날씨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계룡면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꽤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포면입니다.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의당면은 대체로 구름만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공주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요.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이 10도였습니다. 내일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고요. 모레는 0도, 그 다음에는 9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주는 주말 동안의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양계 농가의 겨울철 질병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 의원님, 닭은 이 주령에 따라서 관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 병아리는 특히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주령 이내의 어린 병아리는 온도가 32도 이상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큰 닭의 경우에는 저온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 온도가 10도씨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온도를 관리하면서 실내 일교차가 크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알을 낳는 이 산란계 농가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산란계도 큰 닭과 같이 저온에 대한 저항성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저온에 노출하게 되면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추위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산란계들은 사료를 더 많이 먹게 되는 대신에 산란율은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이 사료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계사내가 축축할 때 저온에 하게 되면 이 산란계들이 정상적 체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산란계를 키우는 계사내의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실내 온도를 15도에서 2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양계단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하는 남부지방의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하루였는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지역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부안군입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장수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많이 춥지만 낮에는 기온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아침 기온은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남해군인데요. 구름만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춥진 않겠습니다. 네,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네, 제주 지방은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 지방에서는 당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조 의원님, 당근은 주로 어떤 환경에서 재배가 됩니까? 네, 제주도는 노지 월동 당근이 전국 당근 재배 면적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당근을 많이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당근 농사는 제주도의 따뜻한 기후와 좋은 지형을 이용해서 7월이나 8월에 파종을 해서 이듬해 3월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중에 육지에서 생산하는 당근이 당경기로서 이때 출하와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수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근의 수확 적기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당근의 수확 적기는 당근의 겉잎이 늘어져서 지표면에 닿을 때가 그때가 이제 수확 적기입니다. 이것을 생육일수로 보면요. 파종 후에 70일에서 90일 후에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 그리고 중생종은 90일에서 110일 후에 수확하고 만생종은 120일째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 있습니다. 또 당근의 수확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표면이 거칠어지고 갈라질 수가 있어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 적기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수확 적기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당근 수확이 한창인 제주도의 내일 날씨, 자세한 날씨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림읍입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조천읍인데요.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역시 춥지 않겠습니다. 추자면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제주 지방에는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주도의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기온을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14.2도로 작년과 평년과 비교해서도 조금은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올해는 기온이 작년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19일에는 4도 이상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역시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고르게 올해 기온이 높았는데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강수량입니다. 올해는 28.6mm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았지만 평년에 비한다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지난 한 달간의 강수량인데요. 작년 이맘때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1월 8일이었죠. 18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그나마 강수량을 확보했습니다. 네, 제주도의 한 달간의 날씨를 봤더니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습니다. 조 의원님, 이런 제주도의 최근 날씨가 농작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이 기상이 틀림없이 당근에는 생육에는 좋게 작용한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따뜻한 기온 때문에 일부 지형적으로 웃자람 현상도 우려가 되고 또 강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수분 부족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재배 관리에 더 관심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동부의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진 지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구자읍은 당근이 아주 대표적인 특산물이잖아요. 이 구자읍에 당근 농사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제주도 구자 지역 땅은 화산토로 화산재가 쌓여서 된 땅이라 땅이 단단하지 않아서 뿌리 작물 농사를 짓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월동무나 당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당근 수확철이잖아요. 지금 제주도 당근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수확이 진행됐습니까?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11월 24일 첫 수확을 시작했고 현재 한 1% 정도 수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제주 당근이 다른 지역의 당근과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육지 당근은 보통 생육기간이 90일로 보통 봄에 한 2월에서 5월 사이 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출하됩니다. 근데 하지만 제주도 당근은 생육기간이 한 120일로 겨울철에 수확하는 월동 작물입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날씨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겨울에도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동을 하면서 당이 집적되어 당근이 달고 맛있습니다. 네, 월동 작물로서 제주 당근이 잘 자라기 위해 아주 가장 중요한 날씨 환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당근은 파종 이후 약 7일이 지나면 발화하고 생육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적당한 수분 공급이 필수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잘록병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당근이 말라 죽게 됩니다. 발화를 잘하고 어느 정도 큰 이후에 잎이 2매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특이 기상이 아니게 되면 날씨 영향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한창 수확을 하시는 작업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일조량이 안 좋고 비바람이 치게 되면 잎마른병이나 흰가루병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예방을 위해 비나 눈이 온 다음에는 땅이 좀 마르고 나서 수확을 하는 것이 좋고요. 땅에 물이 많으면 당근 자체가 쭉쭉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보슬보슬한 상태에서 수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제주 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막 당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위원님, 이 본격적인 수확 후에 저장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당근은 다른 뿌리 작물과 달리 저장하기가 아주 용이한 작물입니다. 작물을 저장할 때는 온도를 2도씨 전후로 맞춰주시고 습도는 93%에서 98도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당근에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습도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 당근이 건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약 보름 동안 건조를 저장을 하더라도 10% 정도의 중량 손실이 일어나면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조하거나 습도 조절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폴리프랩 필름을 이용해서 건조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근 수확을 다 끝내고 나면 밭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주의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이 뿌리 작물들을 수확하고 나면 그 땅에는 토양 병원균도 많아지고 또 토양 물리화학성이 나빠져서 물빠짐이나 또 토양 통기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지상부에 남아있는 잎과 줄기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혹시라도 병에 걸렸거나 그리고 상품성이 없어서 방치해둔 당근들까지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돌려짓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밭갈이를 할 경우에는 깊이 밭을 가르셔서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주 지방은 일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업 계획 세우실 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전국 당근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12월이 시작됩니다. 12월 첫 주는 조금 변화무쌍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일요일 오후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다음 한 주간 계획하실 때 미리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